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금값에 이어 은값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뒤 5년 넘게 끌어온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90일간의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리자 북한이 극력 반발했습니다.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외교적인 접촉 공간과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여성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의 후임 총리가 될 영국 집권당 대표 경선에서 2명의 여성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 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는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은 오늘과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오늘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북한은 오늘은 국내 최초의 북한 전문 데일리 방송으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뉴스를 수신해서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20분에, 금요일에는 저녁 7시에 방송되는데 북한의 동정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주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7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12분부터 33분까지 약 21분 동안 방송된 북한은 오늘 북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첫 행보 쿠바 특사 접견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가 출연해서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한 첫 행보인 쿠바 특사 접견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한 배경과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날 이경희 진행자는 시작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여주고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유의 감격적인 톤으로 김정은 동지가 6월 30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쿠바 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의 일행을 접견해서 이번 방문이 북한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보도를 가지고 무슨 해설을 할까 걱정이 됐는데 역시 전문가의 내공은 깊었습니다. 통일연구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북한연구학회 2017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이탈주민 연구와 상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답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과 일화들을 통해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김정향 교수는 현재 북한의 상황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북한과 쿠바, 이 쿠바를 북한에서는 꾸바라고 부르는데 북한과 쿠바와의 우정은 보통 국가 이상이다. 북한의 형제 국가로는 쿠바가 첫째나 둘째로 꼽힐 것이다. 최근 우리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과의 우정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에도
쿠바의 동지들은 북한을 지켜준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했을 때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받고 첫 번째 행사로 접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또 이경희 진행자가 쿠바 특사와 기념사진 촬영에서 김정은 혼자만 뒷짐을 지고 있고 나머지 양옆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손을 내리고 있는데 아버지 김정일은 손을 내리고 찍었다고 한다. 김정은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사진을 찍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묻자 김석향 교수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면서 나도 이러이러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모양새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초창기부터 김정은의 꿈속에는 아버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김정일이 인기 없는 지도자였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말하자면 실패한 지도자, 인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아들의 눈에 비쳤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보이는 모습은 무조건 안 따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자세를 취하거나 옷차림을 하거나 시선 처리를 할 때 모델이 항상 김일성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동안 자막으로는 김정은 쿠바 특사 일행 사진 촬영, 할아버지 흉내, 그리고 김정은 포즈도 김일성 따라하기라는 자막이 시의적절하게 나와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김은광 대표는 지난 당제 7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33살, 아주 막 뛰어다닐 때인데 모든 동작은 40대 후반이나 50대 나이대 모양입니다. 팔자걸음이나 손을 가지고 하는 율동, 그러니까 제수치호가 상당히 뜹니다. 요즘 보니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뒤통수도 두 줄인가 겹칠 정도로 살이 쪘는데 모든 병의 근원인 비만 때문에 저런 식으로 130kg를 유지한다면 김정은은 심혈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질병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나오자 이경희 진행자가 김정은의 건강이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석향 교수가 또 의미심장한 해설을 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분석할 때 어려운 것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상징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자연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고 백두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자연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북한을 혼자 움직이느냐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냐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의 역할을 받쳐주는 서기실도 있고 서기실보다 더 중요한 조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와 노 둘 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나 북한 붕괴설이 나오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석향 교수에게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살이 쪄보니 알겠는데 살이 찌면 뒷짐지는 게 편합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온 자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도한 의미 분석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논점을 흐리는 군더더기로 받아들여지기 쉬워서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오늘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평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주말에는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7월 4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5분까지 방송된 뉴스 1번지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특권 내려놓기 일파만파 편중 일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출연해서 매의 눈이자 공정한 저울추로서 전국 현안들을 평가하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첫 이슈는 이날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중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원세비 절반 감축,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라는 발언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두 출연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처럼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하려면 정의당부터 먼저 하라고 내도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서 불거진 특권 내려놓기는 헌법에 보장된 특권 오남용 문제로 맞물려 있는데 이게 실천력을 담보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학계,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손을 못 대게 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는다면 유야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특권 오남용 문제, 공적 윤리의식 부재 문제는 이번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다면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 중에 성추행범이 있다며 모 방송사 고위 간부를 거론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데서 불거진 면책 특권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월 교수는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 불체포 특권은 오남용이 심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방탄국회를 일삼았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입법의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의정활동과 관계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앞으로 개헌 시에 불체포 특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김만흠 원장은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윤리 관련 부분은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나 싶다. 면책 특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정파적인 쟁점이 될 때였다. 윤리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정파적인 대립 때문에 유야무야되는 게 많았다. 그러니 이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식이 제기되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다른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스 1번지처럼 매의 눈이자 공정한 저울추로서 전국 현안을 평가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치우친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에
객관적인 전문가가 나서서 현안의 장단점, 사안의 옳고 그른 점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은 오늘과 뉴스 1번지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첫 방송한 성공 다큐 정상의 수다를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수다를 살펴봤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오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선 기업들의 위기와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기업의 창립에서 현재까지를 알려주어 유익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되는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 첫 회의 주인공은 한라그룹의 정인영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정인영 명예회장의 일생을 위기와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어떻게 읽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방송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중공업의 개척자 정인영이라는 제목으로 한라그룹이 어떻게 정상의 위치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초반에 당시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예고편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한 것이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정인영 회장은 한라그룹의 전신인 현대양행을 이끌며 중공업 분야 각종 최초의 기록을 장식, 선구자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이후부터는 각 부분 앞에 제목이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부분은 정 회장의 청소년기로 돌아가 그의 가족 관계와 어릴 적 꿈에 대해 언급이 됐는데요. 이것은 나중 그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인영 회장이 영어를 깊게 공부했고 형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었으며 하필 그 시기에 6.25가 터져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된 모든 일이 그가 기업가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정인영이 미국 공병대의 통역을 도맡으면서 형 정주영의 사업은 날개를 단다. 당시 미군의 발주공사는 현대건설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이다. 정주영은 이후 1951년 정인영을 현대상훈 전무로 불러들인다. 정인영이 본격적인 기업가의 길로 들어선 것도 이때부터다. 그의 노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원단지가 설립되고 곧 완성될 것 같았던 정 회장의 꿈이 신군부의 통제로 저지되는 장면은 특별히 재연을 통해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81년 3월 28일 정인영의 자택으로 번잡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방송을 보면서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 사례가 적절히 조화롭게 나와 좋았는데요. 제기를 통해 만도를 설립하고 기업 이름의 유래를 설명해 주어 궁금증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양 공장을 이름을 만도라고 하루는 이제 만도라고 해야 되겠어. 응? 그러면서 그 만도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도라고 짓는 거야. 초반부터 만도가 맨두로 표기된 것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쉬웠을 것입니다. 정 회장이 뇌졸중으로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휠체어 투혼으로 기업을 지키고 특별히 재화를 통해 김포공항에서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실제 사진으로 제시돼 정 회장의 의지가 더 와닿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디딘 그는 두 발로 땅을 걷고 있었다. 이후 IMF로 아끼던 회사인 만도가 외국으로 넘어갔지만 아들 정몽원 회장이 되찾아오는 부분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취임사가 녹화 장면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한 말을 들으니 기업 정신을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열정적으로 힘차게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만도의 주력 기술인 자동 긴급 제동 기술을 너무 자세히 다룬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끝부분에는 정인영 명예회장이 한 말이 화면에 띄워졌는데요. 그의 삶을 관통하는 문구라고 생각돼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라를 만든 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꿈을 향해 일어서고 또 일어선 불굴의 오뚜기 정신이었다. 방송은 한라그룹의 미래에 대해 다루면서 마무리되는데요. 기업의 미래 전망을 듣고 나니 앞으로의 기업 성장에도 주목이 되면서 관심이 연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뤄 불황과 불안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영국은 국민투표 결과에 의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뉴스인 만큼 우리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내용을 우리 언론과 영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식,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에서 따온 말입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선거 직후 승리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51.9%가 브렉시트 찬성의 표를 던지면서 영국은 EU 탈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브렉시트는 세계적으로 여파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네. 이에 우리 언론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계, 또 국민들의 움직임, 유럽의 시선들, 또 세계 정세 변화, 또 각국의 시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아주 민감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좀 있었죠. 또 일본의 환율 시세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를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정치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브렉시트는 반엘리트주의 또 포퓰리즘 이런 연관어들을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연 어떤 이유로 형성이 되고 있고 세계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기사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그런 기사가 단연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매우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브렉시트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브렉시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도 요동을 쳤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과도한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 사이에는 추측, 혹은 과장 기사도 다소 보여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안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보다 다소 자극적인 단어 등은 과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냉정을 다시 되찾고 영국의 움직임 또 유럽연합의 움직임 등 세계적인 시선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 경제계 또 학계 등의 시선과 분석을 담아내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보다는 다양한 반영의 분석과 세계의 시선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도를 담아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한 방송 매체가 영국의 보수 언론이 거짓된 선동으로 브렉시트를 불렀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영국 언론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브렉시트를 선동한 주범으로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떠나 영국에 남자 현지 시간으로 14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선이 일면에 EU를 탈퇴하자는 문구를 크게 보도를 하면서 EU 탈퇴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었죠. 이민자와 또 일자리, 임금 등을 주요 의제로 언급을 하면서 영국 스스로 독자적인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본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더선은 선동적인 보도에 대해 EU를 떠나자는 캠페인은 신분의 40년 이상 된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브렉시트 이후 비관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서 넌센스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 등의 배경을 갖고 여론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해주신 대로 네. 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플래처 전 특파원 역시 가장 진실되어야 하는 순간에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선전 선동에 동참했다며 영국 저널리즘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더선은 이 이민이라는 글자를 2페이지에 걸쳐서 3번 반복 인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론몰이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이러한 언론의 의제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크나큰 영향을 갖게 합니다. 네. 미디어의 힘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었죠. 특히나 더선의 경우는 180만 명의 독자가 있고요. 데일리 메일의 경우는 160만 부를 인쇄하는 매체입니다. 이런 크나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언론의 신중한 보도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뉠 때 네.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선거 직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이 잔류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앵거스 디턴 미 프리스턴대 교수는 심장에 이끌려 브렉시트에 투표한다면 두뇌가 후회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브렉시트의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 언론에서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이러한 이성적인 호소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 포퓰리즘이 대중을 지배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의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시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언론이 진실 보도와 또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바로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뜨거울 수 있겠는데요. 그럴수록 언론은 진실을 담는 담담한 시선에서 또 객관적인 보도 자세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을 하는 굉장히 큰 축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도 함께 보도를 하고 또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 do believe it's in the national interest to have a period of stability and then the new leadership required. I hope that the notification by the next British government will arrive as soon as possible. Would be about right. Let's go back. How could he, having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